2천억 국보 운명권 협상, 11살 소녀의 프랑스어 통역이 살렸다. 2024년 가을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해랑미술관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립미술관이었습니다. 이곳 지하 2층 VIP 회의실에는 오늘따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의 긴 테이블 위에는 조선 후기의 백자 다랑아리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높이 42cm, 지름 38cm. 우윳빛 백자의 은은한 곡선이 마치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이 도자기는 국보급 문화재로 감정가만 2천억 원에 달하는 귀중한 유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백자를 프랑스 파리의 개인 박물관에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습니다. 상대는 프랑스 미술계에서 까칠한 완벽주의자로 통하는 70대의 마담 듀부아. 그녀는 40년 동안 동양 도자기만 전문으로 수집해온 세계적인 감정가였습니다. 미술관장인 한재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관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3년간 함께 일해온 전문 통역사 김 선생이 갑자기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급히 통역업체를 통해 구한 임시 통역사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력서상으로는 프랑스 유학 경험이 있고 일반 비즈니스 통역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술사 전문 용어나 법률 용어가 난무하는 이런 고급 협상에는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마담 듀부아는 오후 2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샤넬 수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위험 있는 자태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시작하지요. 그녀의 첫 마디부터 속도가 빨랐습니다. 파리에서 자란 토박이 프랑스인 특유의 빠른 말투에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도자기의 프로브낭스 역사적 기록에 대한 귀관의 설명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솔직히 말해 피상적이더군요. 통역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프로브낭스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것입니다. 도자기의 출처에 대해 한재호 관장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소유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담 듀부아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18세기 왕실 칙령에 따른 소유권 변동 내역이 불명확합니다. 이 도자기가 정말 조선 왕실에서 민간으로 합법적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통역사는 왕실 칙령과 소유권 변동이라는 단어만 겨우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듀부아의 질문에 담긴 핵심적인 의심, 즉 합법성에 대한 의구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한재호 관장은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한 구석, 18세기 풍경화가 걸린 벽 옆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에 흰색 가디건을 걸친 10살 소녀. 무릎 위에 공책을 펼쳐놓고 샤프 펜슬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한재호 관장의 외동딸 한별이었습니다. 한별이는 평범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술관장이다 보니 한별이는 어릴 때부터 미술관이 놀이터였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를 따라 미술관에 와서 전시실을 돌아다니거나 아버지 사무실 한켠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외국 학자들, 수집가들, 큐레이터들과 나누는 대화를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한별이는 신기하게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점차 외국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어. 발음이 어렵고 문법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그 언어를. 한별이는 6살 때부터 프랑스 큐레이터들의 대화를 듣고 따라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 프랑스어 과외를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별이의 프랑스어 실력은 원어민 초등학생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미술관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미술사 용어, 문화재 관련 지식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따라 회의실에 온 것은 학교가 임시 휴교라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책이나 읽고 있으렴이라고 했지만 한별이는 자연스럽게 회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마담 듀부아의 빠른 프랑스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통역사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한별이는 공책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브낭스 출처의 역사적 기록, 마담은 소유권이 합법적인지 의심하고 있음. 마담 듀부아가 다시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18세기 조선 왕실의 도자기가 어떻게 민간으로 넘어갔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일제강점기의 약탈품은 아닙니까? 통역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약탈품이라는 단어는 들었지만 그 앞뒤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 약탈. 한재호 관장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한별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한재호 관장은 깜짝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별이는 아버지 의자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펼쳐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마담 듀부아는 이 도자기가 일제강점기에 약탈당한 물건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마담 듀부아가 한별이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꼬마 아가씨, 자네가 내 말을 알아듣는 건가? 한별이가 또박또박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마담. 저는 한별이라고 합니다. 잠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마담 듀부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프랑스어는 발음도 정확했고 문법도 올바랐습니다. 흥미롭군. 좋아, 한번 해보게. 한별이의 통역이 시작되자 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담 듀부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자의 복원 이력을 보니 킨츠기 기법을 사용했더군요. 한별이가 즉시 통역했습니다. 아빠, 마담은 도자기를 복원한 기록을 보셨대요. 킨츠기는 일본의 전통 복원 기법인데 깨진 부분을 금으로 메우는 방법이에요. 마담이 이걸 언급한 건 한별이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조선 도자기에 일본 기법을 쓴 게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려는 것 같아요. 과연 마담 듀부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조선의 백자에 일본 기법이라니. 이것은 도자기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한재호 관장은 한별이의 통역 덕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담 킨츠기 기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복원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기법을 선택한 이유와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한별이가 이를 유창한 프랑스어로 통역하자 마담 듀부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별이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통역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도까지 파악해서 아버지에게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아빠, 지금 마담이 보험료에 대해 물어보는 건 실은 우리가 이 도자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운송 방법을 묻는 건 혹시 진동이나 온도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한재호 관장은 딸의 통역 덕분에 마담 뒤부아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마담 뒤부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대부분의 조건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항만 확인하면 되겠군요. 그녀는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11조를 보십시오.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재호 관장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빼곡한 프랑스어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담 뒤부아가 천천히 그러나 복잡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임시 통역사가 더듬거렸습니다.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고 약속은 지켜진다.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재호 관장은 대충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별이가 갑자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한별이는 공책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아빠, 이건 함정이에요. 한재호 관장이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별이가 또박또박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담이 방금 한 말은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로마법의 원칙이에요. 국제법에서도 쓰이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담은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면 자동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잖아. 한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아빠. 여기에 아주 교묘하게 쓰였어요. 마담의 어조와 문맥을 보면 이건 불가항력의 예외는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절대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별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진이나 전쟁 같은 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이 계약을 어기면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거죠. 한재호 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딸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 조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별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빠, 가장 중요한 건 마담이 침묵은 동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는 이미 동의한 걸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한재호 관장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는 독소 조항에 그대로 서명할 뻔했습니다. 그는 즉시 마담 뒤부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마담, 이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률 자문과 상의한 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마담 뒤부아는 잠시 한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이 꼬마 아가씨 제대로 알아챘군요. 마담 뒤부아는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한 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방금 그 조항은 제가 일부러 넣은 테스트였습니다. 한재호 관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테스트요? 그렇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백 번의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마담 뒤부아는 한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소녀가 단순히 제 말을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도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통역사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10살 아이가 해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계약서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조항은 없습니다. 한재호 관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딸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담 듀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한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꼬마 아가씨, 아니 한별양. 자네 덕분에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냥 통역만 했을 뿐인데요. 마담 듀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자네는 통역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통역사를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그녀는 한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대처럼 단어의 심장을 읽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자네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네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마담 듀부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같은 단어도 누가 말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좋습니다라는 말도 진심일 때와 형식적일 때가 다르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네는 제가 한 말의 표면뿐만 아니라 깊이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한별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를 돕고 싶었어요.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서. 마담 듀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네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더욱 주의 깊게 들었을 겁니다. 한 단어, 한 뉘앙스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자네를 훌륭한 통역사로 만든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관장님, 저는 이 계약을 기꺼이 체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귀관의 미술관이 진정으로 이 도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어린 소녀가 보여준 헌신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담 듀부아가 떠나기 전 그녀는 한별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세요. 안에는 아름다운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의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전 첫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스승님께 받은 만년필입니다. 저는 평생 이 만년필로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자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중한 물건이실 텐데요. 귀한 물건은 귀한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자네는 언젠가 이 만년필로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마담 듀부아가 떠난 후 회의실에는 한재호 관장과 한별이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한별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아빠, 저는 그냥 들리는 걸 전달했을 뿐이에요. 한재호 관장은 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니야, 한별아. 너는 단순히 말을 전달한 게 아니야. 너는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연결했어. 프랑스와 한국 마담 듀부아와 나, 그리고 수백 년 된 도자기와 현재를. 하지만 들어봐, 한별아.
아빠가 왜 미술관 일을 하는지 아니? 한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재는 그냥 오래된 물건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담긴 거야. 이 백자 다랑아리를 만든 도공은 300년 전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흙을 빚으면서 느꼈던 마음, 완벽한 곡선을 만들기 위해 기울인 정성, 그것은 지금도 이 도자기 안에 살아있어. 한재호 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일은 그 마음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에서 살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구나. 맞아. 그런데 오늘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통역은 단순히 말을 번역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통역은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한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오늘 느낀 게 있어요. 뭔데? 언어가 다르면 서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담 듀부아는 프랑스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둘 다 아름다운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똑같아요. 한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담이 이 만년필을 저에게 준 건 제가 프랑스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재호 관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한별아. 내 말이 맞아. 언어는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언어로 무엇을 전달하느냐지. 오늘 너는 단어를 전달한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었어. 한별이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문화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재호 관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별아,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오늘 너는 2천억 원짜리 도자기를 지켰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지켰지. 뭐요? 두 나라 사이의 신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그게 바로 진짜 문화재를 지키는 거야. 그날 저녁 한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마담 듀부아의 빠른 프랑스어. 통역사의 당황한 표정.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자신이 조심스럽게 통역을 시작했던 그 순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잘못 통역해서 계약이 깨지면 어쩌나. 만약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면 어쩌나. 하지만 통역을 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담 듀부아가 말할 때 한별이는 그녀의 단어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 말의 속도, 잠시 멈추는 순간, 그리고 그녀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아, 언어는 말만이 아니구나. 한별이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어, 문법, 발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역사, 문화, 감정, 그리고 의도가 모두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통역사는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한별이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은색 만년필. 마담 듀부아는 내가 이걸로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게 될 거라고 했지. 한별이는 공책을 펼치고 만년필로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나는 앞으로 세상의 다리가 되고 싶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의 다리.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들 사이의 다리. 글을 다 쓴 한별이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별. 내 이름도 별이구나. 한별이는 생각했습니다. 별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지만 사람들은 그 별들을 이어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오리온 자리. 별과 별 사이를 선으로 이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사람. 한별이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